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5월 2일, 새롭게 시작하는 5월 한 달, 월요일 아침에 방송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쁩니다. 오늘 아침에도 즐겁게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가지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제가 럭키 책을 주말에 다 읽었습니다. 내 안에 잠든 눈을 깨우는 7가지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럭키, 행운. 네, 오늘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고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 모든 기회는 사람에게서 옵니다. 두 번째는 관찰. 파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속도. 운의 마찰력을 줄이는 기술. 네 번째는 루틴. 일상에서 돌아가는 운명의 수레바퀴. 다섯 번째는 복귀. 나를 충분히 돌아보고 있는가. 여섯 번째로는 긍정. 최악의 상황에도 잃지 말아야 할 것. 일곱 번째로는 시도. 운을 만드는 최소한의 원칙.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제가 인스타에 럭키라고 이제 이거를 이 표지를 찍어서 올렸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김도윤님, 그러니까 김작가 TV 아시죠? 김작가 TV님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바쁘실 텐데 자기 관리를 상당히 철저히 하시고 여기 7가지 중에서 저는 상당히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 7가지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틴과 이 긍정 그리고 이제 시도가 제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사람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복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럭키라는 책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리고 감사 스마일이 제가 구독자 이벤트 선물로도 이걸 한번 이 책을 갖다 드리는 걸로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가 방송 주제에 앞서가지고 또 하나를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빠숑님의 절대 원칙을 제가 지금 바빠서 다 못 읽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정말 빠숑님이 대단하다고 제가 느꼈던 게 이 책에 보시게 되면 128페이지에 앞으로 부동산 관심 지역은 지하철 확장 지역이라고 보면 된다.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서울 용산구, 중구, 종로구, 은평구, 고양 삼동 신도시는 강남까지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빠르면 올 하반기에 다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늦어도 저는 내년 정도 되면 내년 이전에는 신분당선 예타가 통과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183페이지에 이제 빠숑님 4가지 입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교통, 학군, 그 다음에 상업시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주변 자연 환경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연 환경 중에서도 인위적인 환경이 있고 그냥 정말 자연 그대로인 상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왕릉 주변도 숲세권이라는 의미에서 환경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운릉과 서삼릉이 있는 삼성신도시, 동구릉이 있는 구리시와 별내신도시, 태릉이 있는 노원구 지역도 환경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창흥천을 갖다가 이제 정말 멋지게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창흥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고양시 덕양구는 앞으로 그런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오늘은 아시아경제의 김동표 기자님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예정자분께서 규제는 풀되 집값은 잡겠다. 초고난도 주택방정식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제 서면 답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무난하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지금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규제는 풀되 집값은 잡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에 이제 물음표를 좀 남깁니다. 이 규제를 풀고 집값을 잡겠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신문 기사를 마치고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신문기사 짧게 브리핑하고 이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문기사를 좀 살펴보시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세제 개선은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집값이 자극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정치적으로 지금 약간 좀 이용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관련해가지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랑 또 서로 이제 기획재정부랑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할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 관련해가지고 개선안을 갖다가 지금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차 3법을 갖다가 지금 다수의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대차 3법을 갖다 폐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갱신 여구권을 같은 부분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이런 것도 풀어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는 저도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튼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제는 풀되 집값은 잡겠다. 근데 지금 그 3월 9일 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약간 상승의 분위기가 지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 임대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주택공급이라는 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번에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주택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공급을 예를 들어가지고 한다라는 게 내가 계획을 발표를 해가지고 실제 입주를 할 때까지는 지금 만약에 2022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공급이 시작을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2025년, 2026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3년, 4년 후에 주택공급을 한다는 건데 지금 올해 주택공급 없고요. 내후년도 지금 주택공급이 거의 수도권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기 내 주택공급 250만 호 공급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힘들다. 그리고 제가 또 어젠가 또 그제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고만 이제 뉴스에만 듣지만 실제적으로 공사 현장에서는 정말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많은 것들을 좌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원 후보자께서 이제 집값 급등이라든지 자산 격차 확대에 따라서 국민이 경험한 불편이라든지 불안과 청년 세대가 느낀 절망감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는 솔직하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는 풀되 집값은 잡겠다. 이거 저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차라리 집값이 좀 올라가더라도 규제를 갖다 좀 풀어야지만 어느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도 들어가고 시장에 주택 매물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건 3프로 TV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드린다고 하니까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5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정책들이 많이 후퇴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집값은 국민들에게 달렸다. 정치인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정치 논리가 부동산에 개입되기 시작하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집값 안정이라는 것이 무주택자, 1주택자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자기가 매수하기 전까지 집값이 떨어지고 매수하자마자 집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요. 1주택자는 자기 집은 오르고 갈아탈 지역은 떨어지길 또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데 집값 안정이라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했고요. 시장에 맡겨야 된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택 공급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아돌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은 안정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모두 다 좋을 수는 없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게 되면 주택 가격 양극화를 용인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면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 한다면 단기적인 주택 가격 상승을 감내해야 된다. 유동성이 증가하는 만큼 주택 가격은 비슷하게 오른다. 유동성 증가율이 높은 해에 집값 상승률 역시 높다. 10분이 넘었네요. 유동성은 줄어든 적이 없다. 그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만큼 주택 가격이 오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기도 한다. 양도세, 중과세 일시 완화를 한다면 다주택자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일시 완화일지 연구 완화일지 그건 알 수가 없다. 기회를 줄 때 팔아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된다. 무주택자는 사야 한다. 사고 계속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무주택자는 꼭 올해 정말 올 하반기 전에 특히 삼성벨트는 꼭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다시 이야기 드리고요. 무주택자가 지금 이 가격에 사야 하는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 2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주식을 해라.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단 2020년, 21년에 연 20% 수익 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누구나 다 벌었다. 다른 탤런트가 없다면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속 갈아타기를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집값은 항상 비쌌다. 2003년도에도 음마아파트가 비싸다고 했고 지금 8배 올랐고요. 세계 어느 도시든 월급쟁이가 현금으로 한 방에 집 살 수는 없다. 모기지를 갚아가면서 계속 상위 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출처는 문서 출처는 3프로TV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감자스마일도 3프로TV가 상당히 또 영향력이 있는 유튜브 방송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분께서 이 3프로TV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축약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지금 규제는 풀되 집값은 잡겠다 이 말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는 힘들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규제를 풀어서 집값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주택시장을 안정하는 게 전 더 낫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무주택자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1주택자라든지 또 삼성이라든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제 방송의 채널 시청자, 애청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1주택자분들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을 꼭 교과서처럼 한 3번 정도를 읽으셔야 되고 이걸 읽어야지만 내가 어떤 입지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서운과 서삼릉이 있는 삼성 신도시는 정말 환경 프리미엄이라든지 지금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요. 그리고 정말 삼성에 오셔가지고 창릉천을 이용해가지고 한강을 한번 가보시면 자전거로 가셔도 되고 도보로 가셔도 되는데 한번 가보시면 제 말씀 이해가 되실 거고 창릉 3기 신도시가 안타까운 건 호수공원이 안 들어오긴 하지만 창릉천이 북한산까지 연결이 돼서 정말 멋지게 개발이 될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신분당선 관련해가지고 안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이야기 많은데 이 부분은 빠숑님께서 앞으로 부동산 관심 지역은 지하철 확장 지역 5월 22일인가 5월 21일 정도 되면 지금 신분당선 신노년, 노년, 신사역으로 해가지고, 노년, 신노년, 신사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까지도 이제 착공이 곧 들어갈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GTX-A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또 대곡소사서 포함해가지고 신분당선도 삼성에서 환승해서 다닐 수가 있고, 지금 당장은 일산까지, 킨텍스까지 연결되기는 쉽진 않지만, 삼성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킨텍스까지도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신분당선 서부 예타를 갖다가 기원해 주시기를 갖다 다시 한번 기원 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정치 논리에 개입되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슈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갖다가 하겠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갖다가 서울이라든지 일기 신도시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지 다음 정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말 정도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다음 정부에서 정말 큰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5월 2일 월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